네, 이번 시간에는요, 파0060 코드, 파0060 코드, 아침밥 공부 첨삭 사이트에 파0060을 치면 나오는 E2 과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목적어 구문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이거 한번 보도록 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과목적어 구문이란, 요 개념을 조금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과목적어 구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 이제 할게, 요거 문장을 이제 단계별로 끊어갔고요. 1, 2, 3, 4, 5단계로 끊어봤죠? 그래서 5개로 나눠갖고, 과목적어 구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과목적어 구문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 때문에 그렇고, 문법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해석이나 문법 문제나. 일단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요, 요게 과목적어 구문, E2 과목적어 구문이구나. E2 과목적어 구문이구나. 라는 게 파악이 안 되시면은 해석을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많은 교육자들이 믿어요. 그것을, 현명하게? 갑자기 YG가 왜 튀어나왔지? 해석도 안 돼요.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그걸 믿어야 해? 이게 해석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목적어 구문을 알았다면은, 이 정도 문장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어법 문제로는, 이게 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혹은 요 부분을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과목적어 구문을 알았다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계, 과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과목적어 구문은요, 되게 쉬워요. 가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가짜로, it이라는 목적어를 두는 문장이에요. 보통 이제 it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고 발음도 거의 안 되죠. 예를 들어 many educators believe it wise, believe it wise, believe it wise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녹아 내린단 말이에요. believe랑 wise라는 거 안에 believe it wise 이런 식으로 중간에 녹여 들어가요. 그래서 가짜로 이제 어떤 위치를 대신해서 쓸 때는요, 가주어나 과목적어 위치에 쓸 때는 보통 it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이게 it이 아니고 some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believe some wise, believe some wise. 이게 강세가 들어가서 이게 약간 좀 가짜라는 얘기는 의미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거든? 별로 쓸모가 없는데, believe some wise. 이러면은 약간 강세가 들어가죠. believe some wise, believe some wise. 근데, believe it wise, believe it wise.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강세가 훨씬 약해지기 때문에, 가짜로 it이라는 걸, 영어에서는 문법에서 정해갖고, 과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과목적어 구문이라는 것은, 가짜로 it이라는 목적어를 두는 목적어를 두는 문장이에요. 자, 가짜로 왜 둘까요? 가짜로 왜 둘까요? 이게요, 진짜 목적어의 위치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이유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 뒤에다가 옮겨버려요. 뒤에다가 옮기거나 아무튼 위치를 변해요. 위치를 변하면은 그 목적어 자리에 분명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죠. 왜냐면 진짜 목적어 딴 데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짜로 이렇게 박아두는 거예요. 조금 부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국어에는요, 이런 문법이 전혀 없어요. 국어에는 가짜 목적어, 가주어 이런 문법이요, 내가 아는 한에서는 거의 없어요. 대열 같은 거를 대신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요, 국어에는 보조사가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은, 는, 이, 가, 을, 를 이런 보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김준호는 아침밥 공부 가 이런 식으로 보조사를 붙이잖아요. 이 보조사가 국어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사랑해 나는 너를, 이런 문장이 있어도 우리는 뭐가 주어인지 딱 보이죠. 나는 이게 주어구나, 이게 딱 보이죠. 왜? 눈이라는 보조사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너를, 이게 목적인 거 딱 보이죠. 이거 위치 바꿔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이거 마음대로 써도요, 우리는 뭐가 주어이고 뭐가 목적어인지를 알아요. 근데 영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보조사가 없어요. 영어는 보조사가 없어서 I love you 라고 쓰는 거랑 you love I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love you I, 이게 보조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주어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이게 의미도 막 변하고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요, 우리나라 국어와 같이 보조사가 없기 때문에 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치라는 게 I는 무조건 주어는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아 이게 주어 위치고 이게 목적어 위치고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돼야 이게 품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국어는 필요 없죠. 국어는 맘대로 써도 품사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영어에는 국어와 같이 보조사 국어의 보조사 개념이 없어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위치가 공석이 되었을 때, 즉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적어가 없었을 때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짜로라도 목적어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짜로라도 네 목적어를 두는 게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어의 위치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즉 목적어 자리에 억지로라도 목적어를 넣어야 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가목적어 구문을 쓰는 이유는 그래요. 네, 국어에는 가목적어나 가주어가 필요 없어요. 보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단계별 구문 연습을 해갖고요. 요거 1, 2, 3번 한번 같이 내용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요 문장을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요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요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뺄 거 다 빼고. 자, A는요 믿는데요 B가 이게 현명하다고, A는 B가 현명하다고 믿는데요. 그 다음 이제 2B가 생략이 되죠. 2B 같은 경우는 많이 생략을 해요. 2나 B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근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약간 문법적 장치로 거의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to 자체가 뭐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문법적 장치, 약간의 이렇게 접착체 역할,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비동사 같은 경우도 딱히 그렇게 막 의미가 막 세진 않아요. 약간의 문법적 장치로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략을 많이 해요. 비인 같은 경우도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략을 해줬고요. 여기까지도 해석을 해보면 A는 믿어요. B가 현명하다고. A는 믿어요. B가 현명하다고. 뭐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어, 네, 보호 형태의 문장 구조고요. 이제 3번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자, A는요, 믿어요. 이제 B 자리에 이렇게 to develop C가 들어간 거죠. 자, A는 B가 현명하다고 믿어요. A는 C를 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어요. 네,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이런 목적어 자리에다가 조금 더 긴 to develop C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진짜 요 3번 문장부터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 문장을 쓴 사람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현명한 거예요. 이게 그 develop C를 한다는 게, A가 develop C를 한다는 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현명하다. 요게 가장 핵심어기 때문에 네 요게 가장 핵심어인데요.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죠. 만약에 이렇게 목적어가 짧았다면은 A believes B wise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A believes to develop 머시기 저시기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면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줘요. 앞으로 어떻게 빼주냐면은 A believes wise to develop C 이렇게 빼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영어에서는 아까 그 목적어 자리 위치에는 꼭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원래 여기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그쵸? 여기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요. 여기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여기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목적어가 없어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미 전달에 되게 큰 문제가 생겨요. 영어에는 보조사 같은 게 없어갖고 네 품사로 구분할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목적어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짜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believes it wise to develop C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3번 문장이랑 4번 문장은요 네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즉 4번 문장을 봤을 때도 3번 같이 해석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A는 믿는데요 develop C 하는 게 wise하다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갖다 버려주시고요. 자, A는요 믿어요 develop C 하는 거를 현명하다고. A는
develop시 하는 게 현명하다고 믿어요. A는 develop시 하는 게 현명하다고 믿어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장 이런 가주어 구문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to 이하가 it 이하하다. to 이하가 it 이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네, 3번 문장에서 똑같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조로 봤을 때 5번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많은 교육자들이 믿는데요. 네, 요거 지금 이투 가목적어 구문이네요. 쌩 까주시고요. 자, to 이하가 it 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To develop an excellent written communication skill. 이런 영작, 이런 장문 written communication skill. 네, 그냥 written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뛰어난 스킬을 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하는 것이 to develop C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가목적어 구문이라는 것은요, 가짜로 it이라는 목적어를 두는 문장이에요. 가목적어 구문이라는 것은 가짜로 it이라는 목적어를 두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가목적어 구문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가목적어 구문을 쓰는 이유는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영어에는 국어와 같은 보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요, 어떤 특정 품사, 예를 들어 주어는 문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는 동사 앞에 있어야 되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고, 이런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 전달이나 문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만약에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줬을 때는요, 그 목적어 자리가 공석이 되죠. 비어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거기에 목적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가목적어 구문을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 구문 연습을 해줘 보면은 일단 해석 팁은요, to 이하가 it하다. to 이하가 it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To develop an excellent written communication skill as early as possible. 네, 가능한 한 빨리 written communication skill을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많은 에듀케이터스들이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요 구조는요, 요 문장은 원래 요런 문장이었다가요, 요런 문장으로 변했다가요, 네, 이제 B의 위치에 이렇게 긴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긴 목적어가 뒤로 빠지게 돼요. 긴 목적어가 뒤로 빠지게 되고요. 요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YG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YG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얘가 이렇게 목적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뒤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뒤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잘 봐요. 이 YG가 요 맨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얘인데, 이거 구구절절 읽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맨 뒤로 가버리게 돼서 중요성을 잃어져버리죠. 중요성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줘요. 앞으로 빼줬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공석이 돼버려요. 영어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보조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을 넣어주는 게 가목적어 구문입니다. 해석할 때는 to 이하가 y자다. to 이하가 y자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요거 만약에 잘 안되면요, 이렇게 바꿔주고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A는요, 믿어요. to 이하가 y자다고. A는 믿어요. to 이하가 y자다고. A는 믿어요. to 이하가 y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목적어 구문은요, 아주 가장 기초 구문이고요. 종종 나와요.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파 0060 코드 it to 가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봤습니다.